안녕하십니까 금천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자, 두 번째 영상으로 하는 수업인데요. 자, 오늘은 24번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수열을 정의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인데, 자, 뭐냐면 수열의 일반항을 제시하는 방법이에요. 수열의 일반항이라는 게 뭐였죠? 모든 항을 구할 수 있는 그런 항이었죠. 그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AN이 2n-1이라고 돼 있으면 여기다가 우리가 1, 2, 3, 4, 5, 6, 7 이런 것들을 두면 1항, 2항, 3항, 4항 이런 모든 항들을 다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수열을 정의할 때 일반항을 제시하면 모든 항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수열을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두 번째로 어떤 방법이 있냐면 두 번째, 자, 어떤 두 가지를 제시를 하는 건데 그게 뭐냐? 자, 첫째 항을 제시해주고 그 다음에 이웃하는 여러 항 사이에 관계를 제시하는 거예요. 관계를 식으로 제시를 합니다. 첫째 항과 이웃하는 여러 항 사이의 관계식, 이 두 가지를 제시해서 우리가 수열을 정의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수열의 정의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부릅니다. 자, 다시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첫째 항과 이웃하는 여러 항 사이의 관계식을 제시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수열이 정의가 되느냐? 우리가 예를 한번 볼까요? 자, 첫째 항을 제시하고요. 17. 자, 이웃하는 여러 항 사이 관계식으로 어떻게 제시했느냐? n 플러스 1항이 n항에다가 4를 더해서 얻어진다. 자, 요런 식을 하나 줬어요. 자, 이 두 가지를 제시하면 우리가 수열을 정의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 관계식에 n은 1부터 쭉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먼저 n에 1을 대입하면 A는 A1 더하기 4가 되죠. 근데 A1이 현재 17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7 더하기 4가 얼마가 되죠? 21 해서 두 번째 항을 구할 수 있게 되죠. 자, 이번에는 n에다가 2를 한번 대입해보죠. 자, 2를 대입하면 A3은 A2 더하기 4가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앞에서 A2를 구했죠. A가 얼마였죠? 21이었죠. 그래서 21 더하기 4는 25가 되죠. 자, 그래서 세 번째 항도 구했고요. 자, 또 n에다가 3을 대입해보죠. 그럼 3을 대입하면 A4는 A3 더하기 4가 돼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또 A3을 구했죠? 그래서 A3이 25니까 대입해주면 29. 자, 이렇게 똑같이 하면 또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을도 대속 구할 수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첫째 항과 이웃하는 여러 항 사이의 관계식을 제시했더니 수열의 모든 항을 구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정의하는 방법을 우리가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하는 방법은 아까 얘기했듯이 첫째 항과 관계식을 제시를 해주는 건데,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첫째 항 제시해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 사이의 관계식을 제시를 합니다. 자, 이 관계식을 우리가 따로 이름을 붙이는데요. 자, 그 관계식을 뭐라고 부르냐면 점화식이라고 부릅니다. 세 글자로 이 관계식을 점화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귀납적 정의는 첫째 항과 점화식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수열을 정의하는 방법이겠죠. 자, 그래서 이와 비슷한 문제가 우리 수업 시간에 문제 1번에서 풀어볼 테니까 문제 1번에서 여러분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고요. 자, 이어서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 귀납적 정의, 우리가 알고 있는 수열을 가지고 귀납적 정의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우선 첫 번째, 첫째 항이 A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을 귀납적으로 한번 정의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등차 수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항을 알죠. 일반항 A에는 A 더하기 n-1의 D 이렇게 일반항을 가지고 정의를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방금 배운 귀납적 정의를 한번 제시를 해보려고 해요. 자, 나와 있듯이 첫째 항은 A고요. 자, 여기 네모에 뭘 넣으면 될까요? 그쵸? 아까
점화식을 제시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 점화식을 제시하면 되는데 등차 수열의 점화식은 어떻게 생겼느냐? 우리가 등차 수열 처음 배울 때 얘기했었는데 이 식이에요. n 플러스 1항은 n항에다가 d를 더한다. 자, 요게 바로 등차 수열의 점화식입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이 첫째 항과 요 점화식을 제시해주면 귀납적 정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위에서 했던 예가 바로 뭐예요? 첫째 항과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4 공차를 제시했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실제로 17, 21, 25, 29 등차 수열이 나왔죠, 그죠? 그래서 저런 거를 우리가 등차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하고요. 자, 이어서 등비 수열의 귀납적 정의도 한번 알아보죠. 자, 등비 수열 같은 경우 일반항 어떻게 되죠? an은 ar의 n-1제곱이죠. 그죠? 자,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귀납적으로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귀납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일 때 등비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하면 자, 첫째 항은 a라고 나와 있고요. 자, 이 네모에 들어가는 게 그쵸, 점화식이죠. 자, 등비 수열의 점화식도 마찬가지. 등비 수열 우리가 처음 배울 때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자, 등비 수열의 점화식은 뭐냐면 자, an 플러스 1은 r 곱하기 an 요게 바로 등비 수열의 점화식입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제시가 되어 있으면 아, 이거 등비 수열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자세한 거 문제 2번에서 여러분이 살펴보시고요. 자, 등비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지금 여기에 없기 때문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첫째 항이 3이고 an 플러스 1항은 3an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등비 수열을 귀납적 정의로 지금 제시를 했죠. 자, 그때 예를 들어 a 50항을 구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우리가 사실 위에서 했던 것처럼 1, 2, 3, 4를 넣어서 2항, 3항, 4항, 5항 연쇄적으로 우리가 구해도 되지만 우리가 이미 등비 수열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50항을 사실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이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등비 수열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바로 일반항을 구할 수 있죠. 그죠? 자, 일반항은 어떻게 되죠? 첫째 항 3 곱하기 자, 공비의 n-1제곱인데 여기서 요놈이 공비죠. 그죠? 여기서 공비가 ran 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3이 공비가 됩니다. 그래서 공비 3의 n-1제곱이 돼서 계산해주면 3의 n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50항은 3의 50제곱 이렇게 바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문제 2번에서 여러분이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요 위에처럼 이런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등차 수열을 배울 때 배웠던 등차 중항 그리고 등비 수열을 배울 때 배웠던 등비 중항 자, 이 두 가지를 이용한 귀납적 정의가 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살펴보죠. 자, 먼저 첫 번째로 자, 첫째 항이 A고 둘째 항이 B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첫째 항, 둘째 항을 둘 다 줬죠. 그죠? 자, 첫째 항과 둘째 항이 나와 있고요. 자, 등차 수열의 귀납적 정의 점화식을 여기 써주는데 등차 중항을 이용한 점화식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뭔지 한번 살펴보죠. 자, 우리가 등차 중항을 먼저 살펴보면 등차 중항이라는 게 뭐였죠? 세수 ABC가 등차 수열일 때 가운데 있는 B가 A와 C의 등차 중항이다 라고 했었죠. 그리고 등차 중항 B는 어떻게 구하죠?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눠서 구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A에다가 AN을 대응하고요. B에다가 AN 플러스 1, C에다가 AN 플러스 2를 대응하면 여기다 그대로 대입을 해볼 수 있죠. 그러면 2를 위쪽으로 곱해서 다시 써보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 이런 식이 나옵니다. 2에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AN 플러스 2라는 식이 나오죠.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등차 수열의 점화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첫째 항, 둘째 항 두 개를 줬죠. 그죠? 첫째 항, 둘째 항을 제시하고 등차 중항의 점화식을 제시를 해주면 이것도 우리가 등차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등비 수열 한번 볼까요? 자, 등비 수열도 마찬가지로 첫째 항과 둘째 항 이렇게 제시해주고요. 자, 등비 중항을 이용한 우리가 점화식을 구할 건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등비 중항이 뭔지 먼저 살펴보면 자, 등비 중항은 이 세 수가
등비 수열일 때 가운데 있는 B가 이 A와 C의 등비 중앙이라고 했고, 이 등비 중앙 B는 어떻게 구하죠? B를 제곱한 게 양쪽을 곱한 AC와 같죠. 그죠?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를 각각 대응해서 식을 한번 다시 써보면, 이 식을 다시 써보면 AN 플러스 1의 제곱은 AN 곱하기 AN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등비 중앙을 이용한 귀납적 정의 첫째 항과 둘째 항 제시해주고요. 등비 중앙을 이용한 점화식 이렇게 제시를 해주면 이거는 등비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됩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뒤에 프린트 연습 문제 4번에도 나와 있어요. 자, 잠깐 한번 볼까요? 자, 연습 문제 4번을 잠깐 보면, 자, 첫째 항이 3, 둘째 항이 9, 그죠? 첫째 항과 둘째 항을 제시해주고, 등비 중앙을 이용한 점화식이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아, 이거 무슨 수열이다? 등비 수열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등비 수열이기 때문에 첫째 항과 둘째 항을 알면 뭘 구할 수 있죠? 공비를 구할 수 있죠, 그죠? 공비를 구하면 아마 요 놈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숙제하실 때, 이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알아봤고요. 자, 우리가 예제 문제에서는 전혀 다른 모양의 어떤 일반적인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이용해서 어떤 항을 한번 구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교과서 130쪽에 예제 1번을 한번 보도록 하죠. 첫째 항이 1이고요. AN 플러스 1은 2AN 더하기 1. 점화식이 나와 있죠. 그죠? 우리가 방금 했던 등차 수열, 등비 수열 둘 다 아니죠. 자, 둘 다 아닌 수열인데 10항을 구하래요. 자, 그럼 우리가 사실 앞에서 했던 얘처럼 그냥 해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요 식에다가 n에다 1을 대입하면 어떤 게 나오죠? A2는 2A1 더하기 1이 돼요. 자, 근데 A1이 1이라 그랬죠. 그래서 2 더하기 1은 3이 되겠죠. 자, 똑같이 n에다 2를 대입해주면 A3은 2A2 더하기 1이 돼요. 자, 근데 A2를 앞에서 구했죠. 그렇기 때문에 또 넣어주면 7이 되겠죠. 자, 한 개만 더 해볼게요. 자, A4는 마찬가지로 2A3 더하기 1이 돼서 27에 14 더하기는 15가 되겠죠. 자, 물론 이렇게 쭉 해서 A10을 구해도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은 A10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 만약 A50이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못하겠죠?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지만 우리가 이렇게 말고 한번 규칙을 한번 찾아서 이 값들을 한번 구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죠. 자, 똑같이 쓰는데, 자, A가 2A1 더하기 1인데요. 자, 이거를 이대로 계산을 해서 3이라고 쓰지 않고, 자, A1에 1을 대입해서 2 더하기 1의 모양을 유지해서 한번 써보도록 하죠. 자, 이 모양을 유지해서 하면은 나중에 뭔가 규칙을 찾기가 더 쉬워요. 그래서 이 모양을 그대로 한번 유지를 한번 해보죠. 자, 이번에 A3 똑같아요. 2A2 더하기 1인데, 자, A2에다 3을 넣는 게 아니라 2 더하기 1을 그대로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2에 2 더하기 1 더하기 1이 되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2 곱하기 3, 6 더하기 1이 아니라 그대로 전개를 하는 거예요. 그럼 2 곱하기는 얼마죠? 4죠. 근데 4라고 쓰지 않고 2의 제곱이라고 써보죠. 그럼 2 곱하기 1은 그냥 2, 뒤에 1은 그냥 1 이렇게 되겠죠. 자, 모양이 어때요? 뭔가 규칙이 있을 것 같죠? 자, 한 개만 더 해보죠. 자, A4는 마찬가지 2A3 더하기 1이 되고요. A3 자리에다가 요거를 그대로 대입을 해줍니다. 그러면 2의 제곱 더하기 2 더하기 1에 다시 더하기 1이 되겠죠. 자, 또 마찬가지 자 전개를 해주면 2의 세제곱 2의 제곱 2 더하기 1이죠. 자,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이제 규칙이 보이죠. 그죠? 1 더하기 2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그 다음 항은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2의 네제곱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죠? 따라서 우리가 다 해보지 않아도 10번째 항 A10이 어떻게 생겼는지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자,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죠? 자,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거 거꾸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거꾸로 썼다고. 그럼 시작 1이죠. 자, 1부터 시작해서 2씩 곱해지겠죠. 그죠?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해서 쭉 가요. 자,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4일 때 3까지 가고요. 3일 때 2까지 가죠. 10일 때 어디까지 가겠죠? 2의 9제곱까지 가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계산만 해주면 되는데 요게 뭐죠? 그쵸? 등비 수열의 합이죠. 공비가 2인 2씩 계속 곱해지기 때문에 등비수열의 합이에요. 우리가 등비수열의 합 공식을 써주면 되겠죠? 등비수열의 합 공식은 공비 마이너스 1 분의 첫째 항 1에 자, 공비의 항의 개수죠. 자, 항이 총 몇 개일까요? 자, 보면 알겠지만 A4는 하나, 둘, 셋, 4개. A3은 하나, 둘, 3개. A는 하나, 2개. 그러니까 A10은 10개죠. 그죠? 자, 2의 10제곱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여기서 계산해주면 2 빼기 1은 1 없어지고요. 2의 10제곱 마이너스 1만 남고요. 2의 10제곱이 1024죠. 그래서 계산하면 1023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냥 쭉 해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규칙을 찾아서 하면 더 계산을 빨리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요거랑 비슷한 문제가 여러분 또 문제에 있으니까 수업 시간에 와서 한번 열심히 이런 식으로 규칙을 찾아서 한번 항을 구해보도록 합시다.